한자역이 낱말이야기 4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각기병, 그리고 각선미란 평범한 낱말입니다만 재미있었어. 제가 생각엔 재미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 각이라든지 다리를 뜻하죠. 네, 그래서 관련된 낱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각기병은 다리 각의 기운기의 병입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터적터적 주저앉는 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시아권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리 각이다. 다리 하면 우리가 사람의 몸과 관련된 것이므로 육달을, 우리 사람의 몸을 얘기하면 육달을이죠. 그리고 이 물리칠 각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물리칠 각.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간다는 뜻의 그예요. 같다. 그리고 과거, 흘러간 과거 같다. 그리고 이렇게 병부절이죠. 병부절은 이렇게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갔다. 앞으로 가냐, 뒤로 갔다. 물리칠 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어디예요? 이 종아리가 되겠죠. 종아리 육달을. 그래서 다리 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운기는 원래 이것이 기운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다. 원래 옛 글자로 보면. 근데 그것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진짜 기운 내기에서는 쌀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해서인지 몰라도 기운기가 돼서 쌀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은 병들을 기댈 역이죠. 네.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이것이 침상의 모양이다. 이제 몸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다. 어떻게 누워있냐. 사람이 이렇게 이것은 사람의 머리를 얘기합니다. 돼지의 머리를 뜻하는데 옆으로 누워있으므로 이렇게 되겠죠. 이 글자를 이렇게 싹 세운 모양이 이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다 병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 남력병이다. 발음으로도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음으로도 들어가고 이 글자 자체가 사실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뻗쳤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접이식 의자 있지 않습니까? 접었다가 이렇게 펴고 앉는 접이식 의자를 딱 폈다. 이래서 팽팽하게 뭔가 펼쳐주는 그런 모양의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퍼진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병이다. 어쨌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병이 각기병이 모양입니다. 자, 각선미는 다리 각의 줄을 뜻하는 선입니다. 길게 연결된 선이죠. 미는 아름다울 미다. 줄임으로 실사가 들어가겠죠. 실사변, 가는 실 사자 이렇게 되겠죠. 자, 줄이라는 것은 토막토막이 아니고 길게 이어졌다. 어떻게 이어졌느냐? 샘물이 솟아난다. 샘물이 계속 솟아난다. 그래서 샘천자가 들어갑니다. 샘물이 솟아나듯 길이 계속 나와서 이어진다. 그것이 줄이다는 것이죠. 자, 샘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여기 보니까 물수가 있죠. 물과 관련됐습니다. 자, 물이 나오는데 뭔가 어디에서 나온다 이게요. 어느 동그란 샘에서 나온다. 이것이 모양이 변한 것이 샘천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미는 아름답다. 양양자입니다. 옛날에는 양은 아름답고 맛있고 좋고 하는 것을 뜻하는 글자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큰 양이다. 여기에 아래에 큰 데가 붙죠. 양이 크다. 정말 아름답게 보였겠죠. 예. 그래서 각선미다. 다리의 선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 되겠죠.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각기병을 보면 그냥 각기라고도 하고 각기병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오는 영양실조 증세의 한 가지다. 다리가 붓고 마비되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다. 영어로는 이게 베리베리라고 합니다. 베리라는 것은 I can't란, 나는 할 수 없어. I can't. 두 개 합쳐서 베리베리. 그래서 이것은 원래 스리랑카의 원주민의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상을 보고 지은 이름이 각기병이다. 번역한 것이 그렇게 되겠죠. 옛날 19세기 이전에는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자, 이제 각기병 하면 보면 이제 대략 뜻이 떠오르겠죠. 각선미는 주로 여자의 다리 곡선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다. 남자의 다리는 이쁘도 각선미 좋다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다리가 튼튼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로 이제 여자의 다리 곡선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왜 이 말을 소개시켜 드리냐면 제가 한자말 어원 공부를 한 몇십 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원을 많이 찾는데 옛날에 찾았을 때 보니까 이건 누가 만든 말이다. 만든 사람이 특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말은 누가 만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근대 서양 문물을 일본에서 받아들일 때 어떤 저 번역을 말을 만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예전에 볼 때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1929년에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기도시로라는 사람이 우리말로 쓰면 뭐 성호 사랑인데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요즘도 보면 우리가 일본 영화라든지 이런 게 보면 송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영화 제작사예요. 쇼치쿠라고 하는데 송죽의 영화사 송죽이 1929년에 자 다리가 이쁜 여자 배우를 모집을 했어요. 그때 이 송죽 쇼치쿠의 영화 촬영 소장인 이 키도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선미가 좋은 여자 배우를 선발한다 해서 그때부터 퍼져서 지금은 뭐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쓰고 있습니다. 각선미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 정말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해서 배우가 이렇게 몸매가 좋다. 그랬을 때 곡선미가 좋다. 지금 우리는 예를 보면 막 조선 백자의 곡선미가 좋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곡선미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이 이전에는 여성을 보고도 아름다운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곡선미란 말을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이 나오면서 각선미란 말을 썼다 이렇게 되겠죠. 예. 제가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만 대구는 송죽극장이라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송죽극장. 이 영화사 쇼츠쿠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화 제작 회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조그맣게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리각을 얘기했습니다. 이과 관련된 비슷한 글자 한번 볼까요? 앞에는 다리각 6다리를 빼면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이 글자의 왼쪽은 간다는 뜻의 그가 되겠죠. 이 글자는 사실은 옛 글자를 보면 위에는 흑토가 아니라 큰데예요. 큰데는 사람이 팔다리를 이렇게 벌린 모양이다. 사람이 다리를 크게 벌리고 어떤 구덩이를 건너뛴다. 어쨌든 건너간다. 간다. 그렇게 해서 갈거. 그래서 거취를 정한다. 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거취를 합니다. 거년, 지난 해를 거년이라고 합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퇴거, 물러간다. 퇴는 뒤로 물러난다. 물러간다. 과거, 이미 가버린 걸 과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삼수를 하면 물에 띄어보낸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법이란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순조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이것은 원글자는 아니에요. 너무나 복잡한 글자이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원래는 재판에 진 사람은 이렇게 재판을 관리하는 신적인 동물이 있었는데 그 뿔로 이렇게 들어받고 그 사람을 물에 띄어 보낸다. 물에 띄어서 보낸다. 이렇게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뭐 그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법이란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이다, 법률이다, 뭐 상법이다, 뭐 민법이다 많이 있겠죠. 자, 물리친다 할 때는 기각이다. 기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포기한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기각. 각하, 저 아래로 물리쳐버린다. 이제 뭔가 위에다 신청을 했는데 아예 잘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각하, 퇴각한다. 주로 병사들이 뒤로 물러나라 할 때 퇴각이죠. 이 다리는 사람 다리만 아니라 동물의 다리 또는 하천에 걸쳐 있는 강에 있는 그러한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각이다. 예. 각본이다. 각색이다 할 때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다리각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샘천은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였어요. 물이 이렇게 퐁퐁퐁퐁 쏟아 나오는 곳이 샘이다. 그렇죠. 그래서 온천이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원천 징수를 하죠.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원이라는 것은 물이 새어 나오는 그 시발지를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아예 돈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떼는 걸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자, 줄을 얘기했습니다. 샘처럼 솟아나는 실이다. 실선이다. 실선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되는 선을 실제, 실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선이 있고, 막 곡선이 있는데, 이렇게 물결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결선. 이것은 물결판을 써서 파선이라고 합니다. 파선. 네. 근데 선 중에는 꼭 이런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뚝뚝 끊어지는 선이 있어요. 그렇죠. 점선이라든지, 우리가 점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끊어진 것이다 해서 파괴됐다 그래서 파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파선 같은 소리인데 뜻이 조금 다르다. 셈은 셈인데 사람의 몸에 있는 셈이다 해서 육달어를 붙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 셈. 갑상선이다 할 때 셈 선자를 씁니다. 이때는 발음이 천이 아니고 같은 선이 되겠습니다. 임파선이다. 뭐 림프 셈으로 요즘은 셈으로 많이 하지만 한자로 쓰면 셈선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물이 나온다. 물이라는 것은 뭐 아무 데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기석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상기석이 있다 이렇게 상기석에 그 벼랑에서 물이 나온다. 자,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 곳을 셈천이라고 하죠. 이렇게 셈천이에요. 저 언덕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근원이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근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윗부분은 흰 벽은 남아있는데 아래 물수는 모양이 작을소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근원입니다. 근원은 물이 나오는 언덕이에요. 이 글자 그대로는. 그래서 아주 근원이다. 첫 시발지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시라고 할 때도 이렇습니다. 원래의 안을 원안이라고 하죠. 원안. 또 원어민, 원어 할 때도 이 원자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삼수를 붙입니다. 원래 이 자체가 물이 나오는 언덕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물과 상관이 없는 뿌리, 근원을 뜻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물이 나오는 원래의 물 근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나타내기 위해서 삼수를 붙였죠. 그래서 물 근원 원이다. 이때는 물과 다 관련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이다, 원천이다. 물이 나오는 바로 그 처음 나오는 그곳. 그래서 원천 징수할 때 이거라고 했습니다. 원류다. 원래의 본래의 것이다. 원류. 원류가 아닌 것은 이제 아류라고 하죠. 네. 오늘 각기병, 다리에 힘이 없어, 베리베리하다. 네. 각선미, 온천, 원천 이런 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